걸륭제 말기 청제국 정부는 홍수로 늘 범람하는 황허를 치수하기 위해 강변에 제방을 쌓는 대역사를 시작했어. 여기에는 천문학적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서 백성들은 치솟는 세금과 노역 증발로 큰 고통을 받았고, 이는 반조정, 반황제 정서를 촉발했지. 도처에서 밀란이 본물처럼 터졌지. 화신은 제방 쌓는 역사에 투입되는 국고를 착복해 제 배를 불렸고, 밀란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 이에 투입된 토벌 비용도 떼먹었어. 특히 중국 천하를 뒤흔든 백년교의 난에는 대군을 투입해야 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부분 화신의 주머니로 들어갔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신료들은 감히 황제에게 화신의 비리를 고발하지 못했고, 화신의 비리와 부정은 1799년 황제의 붕어 때까지 계속되었지. 걸륭제가 세상을 떠나고 곽영제가 마침내 친정을 펴자 새 황제에게 화신을 처벌하라는 요청이 빗발쳤어. 그러나 새 황제는 섣불리 그를 건드릴 수 없었고, 우선 그의 재산 규모부터 조사토록 지시했는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본 황제는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지. 은자 40억량, 이 나라의 14년치 세금 총수입. 황제는 결국 화신에게 자결을 종용했고, 운이 다했음을 깨달은 그는 자살로 49세의 생을 마감했어. 화신의 부정과 비리로 청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지. 황제와 조정의 권위는 크게 실추됐으며 도처에서 밀란, 반란이 그치지 않고 터져나왔어. 이러한 소란 속에서 운명의 19세기의 첫 해가 시작됐던 거야. 중국이라 함은 황허 유역에 사는 한족의 나라를 일컫는 말이야.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국 대륙에 건립된 나라들을 총칭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중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 하여 중국이라 했고, 그곳에 사는 민족을 가장 으뜸가는 우수 문화 민족으로 자부하여 나머지 변방에 사는 민족은 모두 오랑캐의 야만인으로 여겼으니 이를 중화사상이라고 해. 그러니 자연 외국이나 변방과의 교역도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공 형태를 통해 받치면 내려주는 양식의 교역을 유지했는데, 중국의 문을 새로 두드리는 유럽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 유럽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지자 중국 정부는 탐탁치 않게 여겼지.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은 광둥항 한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외국 무역을 전담하는 공행을 두었어. 이는 정부가 외국과 대등하게 교역할 수 없다는 조공 정책을 따른 것으로 민간 상인인 공행을 내세움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무역에 관여하지 않는 셈이었지.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린 것은 포르투갈이었어. 이들은 1553년 마카오를 점령하고 그곳 관리를 매수해 그 관리 이름으로 마카오를 사들이는 교묘한 방법을 이용했지.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몰래 포대를 쌓고 요새를 구축해 아시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나, 중국은 포르투갈의 마카오 지배를 용납하지 않고 관리를 파견해 감독했어. 1565년 필리핀을 점령한 에스파냐는 타이완을 점거했다가 17세기 해상 강국으로 부상한 네덜란드에 빼앗기게 되었지. 네덜란드는 타이완을 거점으로 인도네시아와 일본 나가사키를 잇는 아시아 무역망을 구축. 일본과 자주 왕래하며 일본의 서양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타이완에서는 17세기 명나라 장군 정성공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고. 영국 네덜란드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인도를 차지한 뒤 중국으로 눈을 돌렸어. 그러나 중국은 대제국을 건설한 영국에도 당연히 조공을 요구했고, 이 불평등 교역 조건을 받아들이자니 영국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하지만 영국은 중국과의 교역을 포기할 수 없었지. 차, 약재, 도자기 등 유럽에서 인기 높은 상품을 사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야. 그 대금으로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어. 야, 이거 정말 미치는 장사네. 우리는 사기만 하고 파는 건 없으니. 인도에서 생산된 막대한 면화로 만든 영국 옷감이 주력 상품인데 이걸 중국에 대량으로 팔면 얼마나 좋을까? 자자, 우리가 만든 옷감 한번 보세요. 메이드 인 잉글랜드 죽이지 않나요? 이 촉감, 질감, 아름다운 무늬, 이것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대번에 패션계의 스타가 되실 겁니다.
너희가 이런 조잡스러운 헝겊을 팔아먹으려고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이건 알고 있니? 우리 중국은 실크 드레스의 원조라는 거 말이야. 그럼 이 공산품은 어때요? 이런 공산품은 어때요? 디자인도 좋고 실용성도 뛰어나고. 그런대로 쓸만은 한데 정작 탐나는 물건이 없구나. 그 허섭 쓰레기들 냉큼 싸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뭐야 이거. 자기네 물건 팔아 엄청난 돈을 벌면서 우리 물건은 안 사겠다? 이런 불평등 무역은 당장 시정돼야 해. 베이징에 가서 FTA 촛불 시위나 할까? 무역하자고 하면 조공바치라는 대답만 하고 외교관 보내면 땅바닥에 머리 3번 찍는 중국식 천자배알의 예를 갖추라 하질 않나. 그나마 아련을 요구하고 요청해도 오랑캐 만날 일 없다고 무시해버리지. 중국이란 시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열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면 결국 부당한 방법인데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인가? 중국 시장을 열 수만 있다면 양심 따위는 창고에 던져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리스도교도임을 잊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리라. 아편은 당나라 시대부터 약재로 사용된 탁월한 진통제이자 중독성 강한 마약이야. 1620년대 타이완 사람들이 담배에 함께 섞어 피우면서 마취제로 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자 청 정부는 1729년 아편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인도산 아편을 밀반입해 오는 일이 계속되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아편은 영국의 주요 상품으로 떠오르게 되었지. 아편이야말로 우리 영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 균형을 이뤄줄 효자 상품이 될 테니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요? 누구 염장 지르냐? 중국차 수입으로 얼마나 많은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의 중국차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1664년에 5상자였던 것이 1720년에는 181톤, 1800년에는 50배 이상 늘어난 1419톤으로 중국차 총 판매량의 7분의 1에 달했으며 영국 세금 수입의 10분의 1이나 되었어. 1780년 영국에서 차 수입 대금으로 중국에 흘러들어간 은의 양은 무려 450톤이었지. 이건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미치는 장사만 할 수는 없어. 차 수입으로 나가는 돈은 아편을 팔아 메우자고. 중국으로 들어간 아편은 1729년에 200상자에 지나지 않았으나 1838년에는 무려 4만 상자를 넘어서게 되었어. 아편 밀매로 영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은도 1820년에 1871톤, 1830년에 8420톤에 이르렀지. 중국 전역에 헤아릴 수 없는 아편 중독자들이 늘어나 나라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 특히 아편이 고가에 거래되는 마약인 만큼 돈과 권력이 있는 중상류층의 유행에 고위 관리, 장군, 고급 장교 등 나라를 이끄는 계층을 중독자로 만들어 사회에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섰던 거야. 청 정부는 이미 1800년에 전면적인 아편 금지령을 내렸지만 아편 밀수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단속 관리들도 매수되는 일이 잦아 아편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기만 했어. 이에 청 정부는 특단의 조처를 취했지. 3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